예, 저희 이어서 이제 부분기저 쪽 먼저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저희가 이제 기저에 대한 정의하고 이제 기저로 생성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잠깐 다시 보면서 부분기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기저로 생성한다라는 상황은 이제 뭐 합집합이라는 합집합을 모조리 다시 모아놓는다, 이게 이제 생성한다라는 거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 합집합이라는 합집합을 다 모은다라는 상황이랑 안쪽에 계속 넣을 녀석이 찾아진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넣을 녀석을 계속 찾을 수 있다, 합집합이라는 합집합을 다 모은다, 이건 이제 생성한다 라는 거의 정의고, 여기 아까 이제 여기 기억이나 디귿은 여기 합집합이라는 합집합을 다 갖고 있는 상황 때문에 뭐 기억하고 디귿은 이제 항상 만족을 한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항상 만족을 하고, 니은하고 리을을 이제 만족하는 거를 이제 기저의 정의로 이제 썼었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을 만족하게 됐을 때 이제 기저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였었는데, 이제 뒤에 나올 이제 부분 기저에 대한 정의는 이 4개 중에서 여기 리을번을 만족하는 거를 이제 부분 기저다라고, 그러니까 니은번을 만족하는 거를 이제 부분 기저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니은을 만족하는 상황을, 여기 니은을 만족하는 상황, 이제 전체 집합을 갖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부분기저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정의는 니은번을 만족하는 게 이제 부분기저의 정의고, 저는 그 부분기저로 이제 생성하는 위상 공간이 어떤 위상 공간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니은을 만족하는 그 집합 족에 대해서 여기 리을을 만족하도록 기저를 만들어 오고, 그 기저로 생성을 시킨 공간을 부분기저로 생성한 위상 공간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니은번을 만족하는 거를 부분기저로 정의를 하고, 그 부분기저로 생성시킨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단 니은을 만족하는 그 집합족을 가지고 리을까지 만족하도록 기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리을마저 만족이 되도록 기저를 찾아오고, 그 찾아온 기저로 생성시킨 또 공간이 있을 텐데 그 공간을 부분기저로 생성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교재에 있는 정의를 보시면 여기 합집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거, 그거는 곧 요 니은을 만족하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집합을 갖고 있다. 합을 적당히 시켰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온다. 그런 상황을 이제 기저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고, 그 기저로 생성시키는 공간을 찾아갈 때 우선 기저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그 부분 기저로 생성시킨 그 기저를 어떻게 찾냐면, 요 리을을 만족하도록 찾아오시면 돼요. 리을을 만족하도록 찾아오면 되는데, 교집합이란 교집합이 여기 생성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은 교집합들을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2개 교집합 넣어주고, 3개 교집합 넣어주고, 뭐 4개 교집합 넣어주고, 그래서 유한번 교집합을 한 것들을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유한계 교집합, 뭐 2개 교집합, 3개 교집합, 교집합이란 교집합을 유한계 할 때마다 다 넣어줘요. 그럼 결국 이걸 만족하도록 한 거고, 리을을 만족하도록 만들어 온 게 기저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부분 기저를 가지고 이제 기저를 만들 때는 유한계 교집합을 계속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저를 만들어 오시면 되고, 그럼 그 기저로 생성한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저로 생성한 공간이 있을 텐데, 그 공간을 이 부분 기저로 생성한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 기저로 생성한 공간에 대한 정의는 기저를 만들어 오고 그 기저로 생성한 공간을 찾아오시면 되는데, 기저를 만들 때는 유한계 교집합을 계속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 기저로 생성했다라는 상황은 기저를 만들고 기저로 생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성했기 때문에 그 S를 포함하는 또 가장 작은 위상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S라는 그 부분 기저를 가지고 뭐 기저를 만들고, 그 기저를 가지고 생성한 공간을 부분 기저로 생성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구체적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X는 이제 세점 집합, 예, 뭐 세점 집합이 주어져 있고,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지금 X를 지금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제 그
교집합, 유한계 교집합을 해서 계속 넣어줄 건데 어차피 넣어줄 게 지금 없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성을 시키면 그대로 공집합, 전체집밖에 안 나오죠. 기저 자체도 저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을 다 해봐야 C가 없으니까 합을 다 해봤자 전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부분기저의 정의가 합을 다 시켜서 전체가 되는 걸 부분기저의 정의로 썼었고, 합을 다 해도 전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부분기저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고, 뭐 얘는 합을 다 하면 전체가 나오니까 이제 부분기저의 정의를 만족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저를 만들 때는 뭐 교집합 2개, 교집합 3개들을 계속 넣어줄 건데, 지금 교집합을 해봤자 계속 공집합이니까 넣어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요. 기저가 똑같고, 어차피 단자음집합을 다 기저로 갖고 있으니까 생성하면 이상 공간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합을 시키면 이제 전체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부분기저는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기저를 통해서 이제 기저를 만들 때는 뭐 기존에 있는 애들은 다 당연히 기저에 있고, 여기다가 유한번 교집합, 2개 교집합, 3개 교집합을 계속 넣어주시면 되는데, 뭐 지금 교집합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얘하고 얘 교집합한 거밖에 없으니까 얘하고 얘를 교집합한 B를 넣어주시면, 그래서 그 부분 기저를 가지고 이제 기저를 만드는 거는 교집합들을 계속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집합들을 다 넣고 나면 기저가 되고, 이 기저로 생성시킨 공간이 기저로 생성시킨 공간이 저 부분 기저로 생성시킨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가지고 결국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기본적으로 여기 기저 원소들은 다 생성 공간에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합을 시킨 애들을 계속 넣어주는 게 생성하는 건데, 사실 합을 하면 여기 있고, 뭐 합을 하면 여기 있고, 뭐 합을 하면 또 여기 있고 하니까 사실 합을 해서 계속 넣어주는 건데 이미 여기 다 있으니까요. 이거 자체가 또 이상이고. 어쨌든 이제 정의를 이제 요 예제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합을 시켜서 여기 전체 집합이 되었을 때 얘를 부분기저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이제 부분기저로 생성시킨 위상 공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걸 통해서 기저를 만들어 오고, 또 기저를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애들의 2개 교집합, 3개 교집합, 교집합들 유한계를 계속 넣어주는 거고, 근데 지금은 넣을 수 있는 게 얘가밖에 없고, 그래서 부분기저를 통해서 기저를 만들고, 기저를 만들 때는 교집합 2개, 교집합 3개에 대한 걸 계속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다 넣고 나서 기저를 완성시켜 놨으면 그 기저로 생성시킨 공간이 나오고, 그 공간을 이 부분기저로 생성했다라고 정의를 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책에 따라서 부분기저의 정의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합이 부분기저냐 아니냐를 뭐 가리는 것보다는, 책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정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 부분기저냐 아니냐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분기저가 주어졌을 때 기저는 어떻게 만들고, 부분기저가 주어졌을 때 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부분기저가 아니다 기다를 가리는 그 정의가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부분기저가 주어지면 기저는 이렇게 만들고, 부분기저가 주어지면 위상은 이렇게 만든다. 그걸 좀 아시면 돼요. 역시 과제는 저희 다음 주 첫 타임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뭐 단점 집합들을 뭐 다 갖고 있다면 합을 시켰을 때 전체 집합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부분기저가 될 테고, 사실 뭐 이거가 없어도 부분기저가 되겠죠. 어쨌든 부분기저가 되는 상황이고, 저 부분기저를 가지고 이제 기저를 만들고, 기저를 만들려면 어차피 교집합들을 넣어줄 건데 교집합으로 새로 넣어줄 만한 게 없으니까 저거 자체가 또 기저가 되지. 예, 그리고 뭐 생성시켜보면 당연히 이상 공간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이상 공간을 생성하는 상황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저 자체도 당연히 부분기저의 정의를 당연히 만족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썼던 그 참고명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 여기 2개를 다 만족하는 거, 전체 집합하고 교집합 조건까지 만족하는 게 기저고, 부분 기저는 전체 집합 조건만 만족하는 게 부분 기저니까
당연히 얘는 교집합 조건까지도 더 만족하고 있는 애고 뭐 당연히 부분기저도 되는 상황이죠. 네. 결국은 기저 자체로 이제 이 기저 자체를 부분기저로 보실 수 있고 그걸로 생성해봤자 뭐 똑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위상 타워 자체도 당연히 부분기저의 정의를 만족을 하고 뭐 그걸로 생성해봤자 원래 위상 공간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보기는 이 x는 지금 무한집합이고 거기서 각각의 단점집합들을 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s로 썼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전체집합이 생기죠. 전체집합이 당연히 생기고 뭐 이런 거 두 개만 모아도 전체집합이 되죠. 어차피 다 모으면 당연히 전체집합이 되고 당연히 부분기저의 상황들을 만족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생성시킨 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는 이걸 통해서 기저를 찾고 기저를 통해서 이제 위상을 찾아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공산연도 기출문제가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 사실 x만 실수집합으로 바뀌어져 있고 이제 점을 하나씩 뺀 거를 이제 부분기저로 갖고 온 상황이 결국은 이제 기저를 찾을 때는 여기에 2개 교집합, 3개 교집합, 뭐 유한계 교집합을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유한계를 교집합을 시킨 게 이제 기저 원소인데 결국 점을 하나씩 뺀 것들을 뭐 n개를 교집합을 시키면 n개의 점을 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거를 기저로 갖고 있는 공간이 되는데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거를 이제 기저로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여유한 공간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유한 위상이다. 예. 이렇게 점을 하나씩 뺀 거를 부분 기저로 갖고 있는 위상 공간은 여유한 위상 공간이다. 결국은 이제 뭐 부분 기저를 통해서 이제 기저를 찾아가는 상황은 유한계를 교집합하는 상황으로 찾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역시 과제는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저가 됐든 이제 부분 기저가 됐든 결국 생성시킨 공간이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 뭐 가장 작은 위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3장 3절 거리 공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예. x라는 집합상에 이제 d라는 거리를 정의하는 상황이 x 곱하기 x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함수를 x집합에 있는 거리라고 정의를 한다. 예. 그래서 함수값은 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같은 점일 때만 이제 거리가 0이고 그리고 xy의 거리나 yx의 거리는 항상 같고 그 다음에 xz의 거리랑 중간에 y를 걸쳐서 이 거리를 잰 거랑 뭐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등식을 만족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모조리 다 만족하는 함수 저 d를 거리라고 정의를 한다. 예. 예, 뭐 보통 거리, 이제 유클리드 거리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쓰는 이제 거리 이제 제일 첫 번째 보기로 나와 있. 그래서 뭐 아래상에 있는 이 두 점에 대해서 각각 뭐 빼서 제곱을 쭉 해서 더해서 루트 계산까지 시킨 거 이게 이제 거리에 해당한다. 예. 그리고 저 거리를 보통 거리, 유클리드 거리라고 이제 부른다. 예. 여기 아까 루트까지 써져 있는 상황이 아까 이제 보통 거리였는데 이제 루트가 빠져 있고 그냥 빼서 제곱한 것끼리 이제 다 더한 상황 이건 거리가 아니다. 예. 루트까지 있는 이게 이제 보통 거리고 이제 루트가 없는 이 상황은 이제 거리가 아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2,2, 0,1, 1,1에 대해서 이제 요 거리 상황대로 이제 삼각부등식을 체크를 해보시면 삼각부등식이 만족되지 않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삼각부등식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다음 보기는 이제 택시 거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각각 뭐 첫 번째 좌표끼리 빼서 절대값, 두 번째끼리 빼서 절대값, n 번째끼리 빼서 절대값 빼서 더한 거 이거를 이제 택시 거리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두 점에서 거리를 재보면 2하고 1을 빼서 절대값 1, 6하고 3을 빼서 절대값 3 이걸 더한 거 4를 뭐 택시 거리를 통해서 이제 거리를 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뭐 선분들이 이제 길이라고 했을 때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뭐 이렇게 가겠죠. 택시 같은 경우가 길을 따라서 뭐 이렇게 갈 거고, 뭐 그런 상황들을 뭐 택시 거리라고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뭐 더한 거. 그 다음에 최대 거리, 사각거리는 여기 이제 각 좌표들끼리 빼서 이제 절대값을 시킨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값, 그거를 최대 거리, 이제 사각거리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여기 빼서 절대값 시킨 1과 빼서 절대값 시킨 그 3에 대해서 더 큰 값인 3을 거리값으로 정의한 게 저 최대 거리에 대한 정의다. 예. 그리고 이제 최대 거리에 대해서 이제 삼각부등식을 확인할 때 이제 쓰는 그 부등식들에 대해서 그냥 잠깐 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AB 중에서 더 큰 거 찾고 CD 중에서 더 큰 거 찾고 그 다음에 더한 거랑 뭐 여기 AC를 더해서 뭐 BD를 더해서 그 두 개 중에서 더 큰 걸 찾은 거랑 뭐 큰 거를 찾고 나서 더한 게 더하고 나서 큰 거를 찾은 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 큰 거를 찾은 다음에 더한 게 뭐 크거나 같다. 예. 그리고 이제 둘 중에 A가 더 크고 둘 중에 B가 더 크다면 뭐 당연히 큰 쪽에서 최대를 찾은 게 작은 쪽에서 최대를 찾은 거랑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하게 돼. 그래서 최대에 대해서는 이런 부등식들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런 부등식들에 의하면 아까 그 최대 거리에 대한 뭐 삼각 부등식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요 거리를 두 개 더한 거랑 요 거리에 대한 부등식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최대값 찾고 나서 더한 거랑 뭐 다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대값을 찾은 거랑 요 기억 같은 부등식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각각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보시면 얘하고 얘가 삼각부등식을 갖고 있어서 얘가 더 크거나 같고, 얘하고 얘도 보시면 삼각부등식에서 얘가 더 크거나 같고, 각각을 보시면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고,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서 결국 여기 뭐 니은번의 부등식에 의하면 역시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게 YZ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정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등식들에 의해서 뭐 삼각부등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기억 니은 부등식에 의해서. 예, 이게 다 컴마예요. 예. 뭐 다음 이산거리는 뭐 같은 점에 대한 거리는 0, 다른 점에 대한 거리는 1, 뭐 이렇게 정의시킨 거리를 이산거리다라고 한다.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은 점이 아니고 뭐 같은 점이 아니면 다 1로 정의한 거, 이거를 이산거리라고 한다. 예. 그래서 뭐 다음 보기가 구체적인 이 두 점에 대해서 뭐 보통 거리로, 택시 거리로, 최대 거리로, 뭐 이상 거리로 이제 거리값들을 이제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아까 이상 거리는 뭐 점이 다르기만 하면 다 1로 정의가 되어 뭐 지금 1이고, 그다음 보통 거리는 그냥 빼서 제곱 빼서 다 더하고 루트 계산한 거. 그래서 빼면 2고 뭐 제곱하면 4고 뭐 빼면 3이고 제곱하면 9고, 그래서 9하고 4를 더한 뭐 루트 13. 아까 택시 거리는 빼서 절대값, 여기 3하고 1을 빼서 절대값, 이제 5하고 1을 빼서 절대값. 아까 최대 거리는 이 2하고 3의 최대값인 3. 예, 정의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또 이제 뭐 다음은 이제 기출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R2상에 지금 D라고 거리가 정의되어 있기를 맨 앞에 좌표끼리 빼서 절대값, 두 번째 좌표끼리 빼서 절대값하고 더해. 이거 아까 지금 택시 거리랑 똑같은 정의가 들어가 지금 택시 거리가 이제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D는 택시 거리로 정의되어 있고, 지금 2라는 거에 대한 또 정의는 이제 이 5는 지금 원점이에요. 5는 원점이고, 예, 5는 원점이고, 원점하고 P를 택시 거리로 재고 원점하고 Q를 택시 거리로 재서 그 택시 거리로 각각 거리값을 또 더한 거를 PQ 간의 2라는 거리로 정의한다. 예. 뭐 같은 점은 이제 0으로 정의를 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택시거리값 이렇게 택시거리값을 구해서 더한 걸로 이렇게 정의를 시킨 게 2의 정의다. 그래서 뭐 질문은 이 두 점을 2라는 거리를 통해서 이제 거리값을 재는 거,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뭐 몇 개나 있는지, x, y가 둘 다 정수이면서 이걸 만족하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질문.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이 이 두 점에 대해서 지금 거리를 재라고 돼 있었고, 그러면 이제 원점하고 얘도 이제 택시 거리로 재고, 원점하고 얘도 택시 거리로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원점하고 얘를 택시 거리로도 재고, 원점하고 얘도 택시 거리로 재면 되겠지. 그래서 택시 거리로 재니까 절대값에서 더하고 절대값에서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값하고 이제 이 값을 다시 또 더한 게 2에 대한 정의인 거죠. 그래서 4하고 2분의 3을 더한 거, 그게 이제 2의 정의였고, 그 정의들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다음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이제 격자점 중에 몇 개가 있느냐를 찾는 게 다음 질문이고, 그래서 이 조건을 지금 뭐 다시 써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원점하고 얘를 택시거리로 거리를 재게 되면, 그죠? 원점하고 얘를 택시거리를 재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원점하고 1,3을 택시거리로 거리를 재게 되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9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고, 4를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항해서 다시 쓴 거니까 당연히 똑같은 식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뭐 격제점에 대해서 세워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마름모의 경계선에 마름모면서 이제 경계선의 그 절편에 이제 오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뭐 격자점의 상황들을 지금 세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5,0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이제 4,1도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여기 3,1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1사분면 쪽에서만 보자면 여기 뭐 3,1, 2,에서 2개, 뭐 1,에서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 그래서 4분면마다 다 그렇게 들어갈 거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개수는 똑같을 거니까 이게 1개, 2개, 3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점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 축 쪽에서 이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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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똑같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4분면들마다 이만큼 있고, 뭐 원점을 뺀 축마다 이만큼씩 다 있고, 여기 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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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 하나 더 더해주면 이 상황의 개수가 정확하게 격자점의 개수의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뭐 41개다. 그럼 뭐 이 첨가명제는 바로 밑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필요한 부등식만 먼저 이제 확인해 보려고 이제 써드린 명제. 그래서 뭐 요 유리함수의 이제 개형을 그려보시면 뭐 정근선이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이제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런 개형인데, 이런 개형의 유리함수인데, 정의형을 0 이상부터의 정의역으로 두면 결국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순증가 함수예요. 정의역이 0 이상부터의 이제 유리함수를 보면 당연히 순증가 함수다. 순증가 함수라는 얘기는 뭐 들어가는 값의 대소관계가 대입한 거의 대소관계랑 당연히 같다가 성립하게 돼. 그래서 t자리에 얘를 약간 네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t자리에 네모가 들어간 거랑 t자리에 이제 세모가 들어간 거랑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네모하고 세모 자체가 d가 지금 거리예요. d가 거리고 삼각부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d가 갖고 있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네모하고 세모 자체가 네모가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t자리에 네모가 들어갔을 때하고 t자리에 세모가 들어갔을 때도 순준감수니까 결국은 네모가 들어간 쪽이 역시 큰 쪽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순준감수에서 갖고 있는 부등식이고 이 부등식으로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 여기 이제 보기 3.3.6과 여기 이제 99년도 기출문제는 사실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출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는 지금 거리인데 이 거리를 통해서 D바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라는 거리를 통해서 D바라는 거리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 D바가 뭐 유계가 되는 것도 이제 확인해보고 이제 거리가 되는 것도 확인하는 게 문제인데 사실 유계 정의가 아직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뭐 그냥 거리 공간이 되는 거 위주로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D바에 대해서 이제 만족해야 되는 조건 중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 D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D바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하고 뭐 D바가 0이 되는 걸 찾으려면 분자 쪽에 있는 D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고 역시 같을 때만 그런 거라서 뭐 자연스럽게 이 조건 만족하고 그리고 D바에 대해서 이제 YX의 거리하고 XY 거리도 D 자체가 이제 거리기 때문에 뭐 D 자체가 XY가 바뀌어봤자 어차피 같은 거여서 어차피 D바에 대해서도 역시 성립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삼각부등식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참고해서 미리 써드린 내용을 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를 0 이상인 부분을 정의역이라고 두면 순준가 함수고 결국은 아까 네모 세모라고 불리웠던 거를 넣었을 때 역시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예, 그래서 D가 갖고 있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네모가 들어간 거랑 세모가 들어간 것도 순준가 함수니까 성립한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이제 밑에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D바에 대해서 삼각부등식을 확인하려고 해야 D바에 대해서 XZ 거리랑 이 거리랑에 대해서 부등식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D바에 대한 정의 그대로 쓰고 D바에 대한 정의 그대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분모 쪽만 보시면 여기 1하고 XY 거리 말고 YZ의 거리가 지금 더 써야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의 분모 상황을 보면 분모 쪽이 이쪽이 더 큰 분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분모가 더 큰 쪽이 작은 쪽으로 성립을 하고 더하기 뒤쪽도 똑같은데 1하고 YZ 거리 빼고 나면 XY 거리가 더 분모에 써져 있어요. 역시 분모 쪽만 비교해보면 이쪽이 더 큰 분모고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아요. 앞에 것끼리 비교했어도 얘가 더 작고 뒤에 것끼리 비교해도 얘가 더 작아요. 왜냐면 분모가 더 크니까. 결국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지금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제 통분이 되어 있고 같은 분모여서 이제 분자끼리 더한 걸 쓰시면 되고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은 여기 지금 위에 쓰는 부등식에 의해서 쓰시면 돼. 그래서 이제 D바 쪽에서 잰 거리값과 얘하고는 부등식이 여기 순준가함수 내용에 의해서 성립하고 있고 그 상황에 의하면 이제 D바의 삼각부등식을 만족한 걸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유계의 정의는 뭐 아직 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그냥 이 정도에서 말씀을 그냥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D바는 거리를 쟀을 때 이미 분모 분자가 이미 분모가 이제 크니까 어차피 이 분수식 값이 1보다는 당연히 작아요. 그래서 모든 거리가 다 1보다 작아요. 뭐 그럼 당연히 유계를 사실은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뭐 유계의 거리가 그러니까 유계 거리까지도 만족을 한다. 예, 뭐 이 열린 구에 대한 표현은 계속 앞서도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x가 중심이고 r이 반지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x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r보다 작은 그런 y들을 다 모은 거. 그래서 x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저 상황을 열린 구라고 이제 부른다. 예. 그래서 뭐 p가 중심이고 r이 반지름인지 열린 구 뭐 각각의 거리들마다 지금 형태들을 좀 확인해 보고 있는데
뭐 편의상 그냥 점을 하나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 썼어요. 이제 3,4라고 썼고 그냥 반지름도 그냥 편의상 1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보통 거리에서는 결국은 요 상황을 모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열린 원판 모양이 되겠죠. 3,4를 중심으로 갖고 있고 직관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제 보통 거리에서 이제 열린 구의 모양은 3,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열린 원판 모양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택시 거리로 이제 볼의 모양을 식을 쓰시면 이제 이렇게 마름모 형태가 나오게 돼. 그래서 뭐 3,4가 중심 위치에 있고 3,4가 정중앙에 있고 이 모서리까지 거리가 이제 1보다 작은 뭐 그런 상황들이 택시 거리로 이제 만들어낸 볼의 직관적인 모양이 돼. 최대의 거리 같은 경우는 x의 범위, y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택시 거리로 이제 볼의 모양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뭐 정사각형 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 3,4가 정 가운데 있고 여기 떨어진 거리가 이제 1보다 작은 그런 상황들이 보여져 있는 거. 그래서 뭐 보통 거리에서 택시 거리에서 최대 거리에서 뭐 볼의 모양을 직관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상황들이 돼. 그리고 뭐 이상거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여기 다른 점에 대해서는 거리가 다 1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r을 뭐 0.1 뭐 이런 걸로 갖고 오게 되면 볼 안에 들어가는 게 자기 자신밖에 없게 돼. 그래서 이상거리에서는 볼 자체가 단점 집합, 열린 구가 단점 집합이. 그 다음에 그 볼들은 이제 기저의 정의를 만족한다. 이제 볼들을 다 모은 집합 쪽이 이제 기저가 된다. 이제 그걸 확인하는 게 참고명제로부터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거를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 생각을 하실 때는 이렇게 뭐 2차원 평면에서의 생각을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2차원 평면에서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x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1인,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1인 뭐 이런 볼, 이런 열린 구 안에 x란 점이 있을 때 이 x를 중심으로 갖고 있고 뭐 적당한 볼을 찾아서 이 안쪽으로 쏙 넣어주는 그런 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x라는 거를 중심점에 갖고 있는 적당한 볼을 찾아서 이 속에 쏙 넣을 수 있는 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반지름을 쓸 때 여기 R1에서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뺀 거, 요 값. 그래서 여기 이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이었던 R1에서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뺀 값. 요거를 반지름으로 두면 그 반지름으로 둔 볼이 이 속에 쏙 들어간다. 그래서 입실론1이라는 걸 택할 때 여기 R1에서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뺀 값을 입실론1이라고 택하면, 그래서 이만큼을 입실론1이라고 택하면 그 입실론1 반지름으로 잡은 이 열린 구가 속에 쏙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뭐 그대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Z를 뽑았을 때 그 Z가 이 열린 구 쪽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Z를 뽑고 시작해서 그 Z가 여기에 들어간다를 확인하시면 되고, 결국은 Z가 이제 여기 들어간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Z하고 X1의 거리를 잰 게 R1보다 작다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 값이 R1보다 작다를 확인하면 그게 여기 들어갔다를 확인한 거죠. 이 거리가 R1보다 작다를 확인을 하면.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의 거리를 재는데 여기 X를 걸쳐서 거리 잰 거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삼각부동식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X하고 Z의 거리를 쟀는데 결국은 Z가 이 열린 구 쪽에 있으니까 XZ 거리는 여기 반지름 입실론1보다 이제 작을 것, 얘보다 이제 작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얘하고 부동식이 성립을 할 거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썼고 어차피 얘가 이제 작은 쪽에 성립하니까 이 부동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실론1은 지금 이렇게 잡은 입실론1이니까 결국은 이 D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다시 쓴 값이 정확하게 R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호 상황에 의해서 여기가 그대로 등호가 되고, 여기 등호가 지금 없으니까 R1보다 등호 없이 얘가 더 작은 거예요.
결국은 Z가 이 열린 구 쪽에 들어왔다를 확인한 거고, 이 포함관계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이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이 명제 상황들을 이해해 보시면 되고, 사실 뭐 차원이 더 높아도 결국 삼각부등식하고 그냥 열린 구의 정의 상황을 쓴 거기 때문에 뭐 차원하고 관계없이 당연히 모든 거리에서 쓸 수 있는 뭐 포함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한 그 참고 명제에 의하면 이 열린 구들을 다 모아놓은 상황이 기저가 된다. 열린 구들을 다 모아놓은 저 집합 쪽은 이제 기저가 된다. 예. 뭐 확인하는 상황은 아까 참고 명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열린 구들은 이제 교집합을 시킨 거에 대해서 뭐 아무 점이나 하나 뽑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상황들을 양쪽에서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 x는 이 열린 구에도 들어가 있고 이 열린 구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 포함관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아까 참고 내용을 쓰고, 이쪽에서도 포함관계를 만족할 수 있도록 똑같이 이제 반지름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반지름을 잡아서 이쪽 볼에 들어가게, 이런 반지름을 잡아서 이쪽 볼에 들어가게, 결국은 이제 그 반지름 중에 더 작은 거를 택하면 여기 다 들어가는 상황들이 되는 것. 그래서 뭐 아까 확인했던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제 참고해서 확인했던 그 내용들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삼각부등식 쓰시고, 여기 등호 관계 그대로 쓰시고, 삼각부등식 쓰시고, 여기 이제 볼에 대한 정의 쓰시고, 여기 등호 관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참고해서 확인했던 내용들 그대로 쓰시고, 결국은 양쪽 볼에, 양쪽 열린 구 쪽에 다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제 교집합 안에, 그러니까 교집합에 있는 점을 뭘 택해도 적당한 볼을 이 교집합 안에 쏙 넣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교집합 물건들이 생성 공간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기저임을 체크한 거예요. 결국은 열린 구들을 다 모아놓은 저 집합 쪽은 이제 기저가 되고, 이 기저로 생성시킨 그 공간을 뭐 거리 공간이라고 하고, 뭐 이런 표현으로 혹은 이런 표현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D를 거리로 갖고 있는 위상 공간, 결국은 D로 만들어 놓은 저 열린 구들을 기저로 갖고 있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음 성질은 그냥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그냥 볼이라는 열린 구라는 기저를 통해서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저를 안에 넣을 수 있다. 이 기저들의 합집합으로 이제 계집합들이 표현된다. 그래서 요 U들이 얘네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 녀석을 안에 넣을 수 있다. 예, 뭐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 쓰고 있는 명제를 이제 기저가 볼인 상황으로 그냥 다시 쓴 것 뿐이에요. 예. 그대로 다시 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런 열린 구를 넣을 수 있다. 이 열린 구들의 합집합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거리 공간에서는 뭐 생성한다라는 게 안쪽에다 볼을 넣을 수 있다. 이 볼들을 이렇게 합집합해서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 예. 저희 이제 보통 이상은 뭐 보통 거리 공간, 유클리드 공간은 이제 보통 거리로 만든 공간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기저를 생각하실 때 그냥 R2에서 기저를 생각하실 때 사실 보통 거리로 이제 기저를 만들어 보면 이제 이런 게 기저가 될 텐데, 사실 기저를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사실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점을 찍을 때마다 이 기저를 속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점을 찍을 때마다 이 기저도 속에 넣을 수 있어서, 결국 얘도 여기 속에 넣을 수 있고 얘도 얘 속에 넣을 수 있어서 어차피 생성시키면 똑같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얘를 기저로 보는 공간이나 뭐 얘를 기저로 보는 공간이나 뭐 다 똑같이 보통 이상 공간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 n승 집합에서 뭐 위상에 대해서 언급이 특별히 없다면 야 유클리드 공간, 뭐 보통 거리 공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상거리로 이제 생성을 시켜 보시면 이상 공간이 당연히 돼요. 이제 아까 이상거리 같은 경우는 모든 단점 집합을 사실
모든 단점 집합이 이제 기적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상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네, 다음 뭐 17년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거리가 하나 정의되어 있는데 이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 거리를 통해서 이제 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정도까지만 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같은 점에 대해서는 이제 0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원점에서 P까지의 이제 보통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원점에서 Q까지 이제 보통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점에서 P까지의 보통 거리하고 원점에서 Q까지의 보통 거리를 재서 그거의 최대값으로 PQ상의 거리가 정의됐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저희는 중심점이 원점일 때하고 중심점이 원점이 아닐 때에 대해서 이제 볼의 모양이 좀 다른데 볼의 모양, 열린구의 모양까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중심이 이제 원점이 아닌 게 왔을 때에 대해서 열린구의 모양을 좀 확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3,4에서 이제 거리 재는 걸 두 개 써놨는데 하나는 이제 원점에서 3,4까지보다 더 가까운 데 있는 점을 하나 제가 적은 거고 다른 점은 3,4보다 원점에서 더 먼 점을 하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3,4보다 더 원점에 가까운 점, 3,4보다 원점에서 더 먼 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점을 써드렸는데 정의대로 보자면 이거의 최대값으로 쓸 거니까 지금 제가 이제 더 가까운 걸 하나 적었고 더 먼 걸 하나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3,4까지의 거리 그리고 뭐 5가 되겠죠. 예. 제가 이제 먼 거를 적었으니까 얘가 나오고 그리고 뭐 루트에 뭐 4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제 3,4에서 이제 Q까지의 거리를 잴 건데 결국은 뭐 3,4하고 3,4를 거리를 재면 0이니까 걔는 뭐 의미가 없고 그래서 걔 말고 이제 3,4가 아닌 Q를 갖고 와서 이제 거리를 재는 상황을 적었을 때 5는 뭐냐면 이제 3,4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값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5보다 더 작은 Q, 예를 들어서 1,2 같은 애들. 그래서 여기 3,4보다 더 원점에 가까운 점, 뭐 이런 점을 갖고 와서 거리를 재게 되면 어차피 다시 최대로 답을 낼 거니까 5가 되고 이제 더 먼 점, 예를 들어서 4,5 같은 점을 갖고 와서 거리를 재면 그 4,5의 거리가 그대로 나오게 돼.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얘가 나오든 어차피 얘도 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자기 자신만 아니면 거리를 쟀을 때 5가 나오든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건 어쨌든 5 이상의 값이 나온다가 돼. 그래서 이제 반지름에다가 5보다 작은 숫자를 적어주면 이제 5보다 작은 숫자를 적으면 거리를 재서 5보다 작은 걸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얘도 결국 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5보다 작은 유일한 점은 자기 자신하고 거리 재서 0 나올 때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만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 중심점이 결국은 원점이 아닌 경우는 반지름을 적을 때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보다 더 작은 숫자를 적기만 하면 단점 집합의 형태로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 중심의 좌표를 원점이 아닌 거를 썼을 때 열린구의 모양은 단점 집합이다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볼의 형태는 이런 단점 집합이다. 원점이 중심이 아니었을 때. 그 다음에 원점이 중심이었을 때는 이제 원점이 중심이었을 때 볼의 모양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원점하고 원점이 아닌 점의 거리를 재게 되면 당연히 얘가 원점하고 더 멀기 때문에 1,2의 거리값이 나오게 뭐 1,2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Q하고 원점하고 거리를 재게 되면 이제 당연히 Q의 거리가 나오게 돼. 그래서 결국 얘를 중심에 두고 반지름이 4분의 19가 되는 형태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 거리값이 4분의 19보다 작은 건데 이 거리값 자체가 이제 Q의 놈이어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4분의 19보다 작은 애들 다 모으는 거니까 정확하게 원판 모양이 돼요. 결국은 중심이 0,0이고 이 반지름이 정확하게 4분의 19인 그래서 이제 보통 이상에서 사용하는 이제 원판 모양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중심이 원점에 있는 저 열린구의 형태는 이런 그냥 보통 이상에서 쓰는 원판 모양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 아닌 다른 좌표일 때는 단점 집합. 그래서 이제 열린 구의 형태가 이렇다. 사실 기저의 형태가 이렇다. 이런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의 형태가 어떻다까지만 확인을 지금 한 거고, 그럼 그 볼의 형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사실 요 기출문제에서 던진 질문들을 이제 해결하는 건 나중에 이제 그거랑 관련된 부분의 이론을 봤을 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금 뭐 볼의 형태, 열린 구의 형태, 그 기저의 형태까지만 확인을 한 거예요. 저기 D1부터 D4까지를 이제 보통거리, 택지거리, 최대거리, 이산거리라고 했을 때 이제 포항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산거리는 이산 공간을 형성하게 되고, 이산 공간은 당연히 가장 강한 이상이어서 뭐 이산거리로 생성한 저 공간이 나머지 공간들보다 당연히 강하다까지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뭐 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지금도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형태들, 직관적인 형태들 다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거리하고 저기 택시거리하고 이제 최대거리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의 기저 모양은 이런데, 사실 여기서 점을 찍었을 때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점을 찍었을 때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서 얘로 생성하나 얘로 생성하나 같아요.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점을 찍었을 때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점을 찍었을 때도 얘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결국은 서로서로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생성한 게 다 같죠. 그래서 결국 이걸로 생성하든 이걸로 생성하든 이걸로 생성하든 다 생성된 공간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저희 D1, D2, D3로 생성한 건 다 똑같은 공간이고, 뭐 D4는 이제 이산 공간이고 나머지 세 개보다 강하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블럭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 아까 여기 두 칸 블럭하고 네 칸 블럭이 있을 때 얘네들의 합집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얘로 생성한 거랑 얘로 생성한 거랑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강하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돼. 여기 D1 거리에서 만든 볼이 올 때마다 D2 볼을 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 D2 볼을 가지고 D1 볼을 만들 수 있다. 얘네들의 합집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안쪽에 D2 볼을 계속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더 자잘자잘한 볼이고 얘를 통해서 생성시킨 공간이 더 강하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 볼을 넣을 수 있으면 뭐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뭐냐면, 사실 그 보통의 그 포항관계를 얘기를 하실 때는 만약에 아까처럼 얘네들을 비교를 할 때 원래는 점을 찍을 때 그러니까 아무데나 찍는 거기 때문에 꼭 중심점을 꼭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중심점이 아닌 점을 찍었을 때에 대해서도 얘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도 여기 중심점 말고 다른 점을 찍었을 때도 얘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는 거가 원칙적인 얘기긴 한데, 저기서 확인하는 상황을 보면 그냥 똑같은 중심점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안에 넣는 애를 찾는 걸로도 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중심점이기 때문에 저 정리 내용에 의하면 특별히 이 점을 찍고 나서 여기에서 이 사각형을 넣는 거를 확인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다른 점을 찍고 나서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명제지만, 똑같은 점을 찍어서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걸 찾는 것도 결국은 강약관계를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동치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뭐 양속 방향 그대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당연히 뭐 D1볼은 이제 D1 유상 공간에 이제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제 포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볼은 포항 관계 때문에 이제 D2볼에도 이제 당연히 들어간 상황들이 되고 결국 여기에 있는 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적당한 애가 당연히 들어가는 상황들이 당연히 만족하게 됐. 그래서 여기 있는 볼이니까 뭐 당연히 넣는 애가 당연히 존재하게 됐지. 이제 뭐 반대쪽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뭐 D1볼에 있는 뭐 계집합 G를 하나 이제 택하게 되면 어차피 D1에 있는 계집합이니까 뭐 D1에 있는 볼이 뭐 적당히 들어가는 볼이 이제 당연히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B번 내용이 이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볼이 있다. 뭐 똑같은 중심점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있다 였었어요. 결국은 G 안에 이런 애가 이제 계속 들어가고 얘를 합집합시키면 또 얘가 결국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 G가 결국 이제 D2 계집합이 된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중심점을 똑같이 맞춰놓은 상황에서 볼을 넣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해도 결국 강약 관계를 확인하는 명제랑 똑같은 명제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을 확인할 때 지금 저기 3.3.16을 확인하는 상황은 똑같이 중심점을 찍고 나서 넣는 거를 확인하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확인을 하든 굳이 여기를 안 찍고 일반적인 데를 찍고 나서 확인을 하든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중심점을 맞춰놓고 볼을 넣는 걸 확인해 보겠다라고 쓴 게 이 참고 명제예요. 저희 지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